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시는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백서에 근거해서 추천한 내용이니까요, 내피셜이라고 일기창처럼 썼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재밌고 유익하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상당히 재밌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정주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좀 더 커피도사가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도사가 생각하는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 시점은 언제냐? 2달 후 2023년 파이데이 3월 14일 2023년 3월 14일에 오픈 메인넷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백서에 근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백서를 요즘에 다시 한번 꼼꼼히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이코어 팀이 백서의 오픈 메인넷 시점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 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인넷 관련된 백서의 내용을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메인넷을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수백만 명의 KYC 인증,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코인 생태계에서 유틸리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가지 기술 및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지, 디앱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세 가지가 완료가 되면 폐쇄형 메인넷을 방어벽을 없애고 오픈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간다라고 코어팀이 이미 백서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연 KYC가 얼마큼 됐을 때 오픈 메인넷이 열릴까? 근데 여러분은 잘 보시면 저는 파이코어 팀이 여기에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백만 명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미 백서를 수정할 때 2021년 12월 31일에 파이오니어의 가입 숫자, 파이코인에 가입한 숫자가 얼마였냐?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친구들이 파이코어 팀이 KYC 비율을 약 30% 이상이 됐을 때 오픈 메인넷을 열 거라고 계획을 했으면 100만 단위가 아니라 1000만 단위라고 다 바꿨을 겁니다. 왜냐? 1억 명과 10억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는 파이코어 팀이 수백만 명의 KYC가 됐을 때 오픈 메인넷을 열 거다? 이런 얘기들은, 단어들은 안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파이코어 팀은 어느 정도의 목표, 가입자가 아무리 1억 명이 되고 아니면 그 순간 1억 명이 되고 몇천만 명이 돼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KYC가 통과되면 오픈 메인넷을 열 거다라는 계획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쭉 다시 백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 million members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거버넌스의 내용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픈 메인넷 영상 이거 말고 다음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 이 백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됐어요. 100만 단위의 단어 중에 5 million members,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고 파이코인에 관련된 여러가지 계획들에 나오는 이 숫자에 저는 주목했거든요. 절대 허투루 파이코어 팀이 정말 천재잖아요. 천재들이 허투루 허수를 여기다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차라리 5 million members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수백만 명이라고 적어놨겠죠. 근데 그러면 이들이 목표하는 KYC 비율로 따지면 약 20%, 가입자의 20%, 2021년 기준으로 20%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5 million members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350만 명에서 한 400만 명이 KYC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콜라스가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인가요? 거기에 이제 인터뷰 때 지금 현재 KYC 마이그레이션 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3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 300만 명에 400만 명이 KYC를 통과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월까지는 500만 명의 KYC 마이그레이션까지 된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점에 백서에 나와 있던 그 목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수백만 명의 단어에 대해서
포커싱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표현, 수천만 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파이코인 디앱, 생태계, 파이코인 생태계에는 제가 이제 결제 매장을 하는데, 결제 매장도 중요하지만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디파이나 뭐 디앱,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더리움이었고, 또 그래서 지금 해커톤 대회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처음으로 해커톤 대회를 했죠. 그때 1등에게 2만 파이 플러스 2만 불을 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수상했던 곳이 파이체인몰, 파이투고 등 여러 가지 곳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작년이죠. 하버드, 버클리, 스탠포드에서 두 번째 해커톤 대회 했고요. 저는 이 두 개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올해, 그리고 하필 제가 이제 3월 14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지금 2012년 해커톤 대회가 11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해커톤 2021년 해커톤도 거의 중반기, 연애 중반 하반기 때 했거든요. 그러면 2023년 22년에 하반기 때 11월에 했는데 2023년 하반기 때, 중반기나 하반기 때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24년이나 2023년 후반기 때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컸습니다. 2023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커톤 데이가 지금 1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1월부터 언제까지 하냐? 2월 28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해커톤 데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서 기간 내에,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그래서 총 한 3-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쉼 없이 계속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과 웹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대회를 해커톤 대회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면은 좀 더 많은 큰 원활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두 번째 전제 조건, 더 많은 파이 앱을 구축 및 배포하고 유틸리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었어요.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그러면 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해커톤 대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했던, 네, 작년에 했던 그 내용들이고, 다 아시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하버드랑. 그리고 킬러 앱이 뭐냐면 핵심 앱입니다. 정말 큰 막강한 효과가 있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웹 서비스 때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가장 좋은 서비스만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D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해커톤에서 뭐 파이체인몰, 파이투고 등등 뭐 바토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D앱을 만들었지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잖아요.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근데 두 번째, 이번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앱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좀 한계가 있었고, 이번 마지막, 제가 볼 때는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해커톤 대회라고 보거든요. 해커톤 대회는 매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오픈 메인넷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킬러 앱을 발견하기 위한 지금 해커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해커톤 대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사이즈인지를 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치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3차 해커톤 대회가 얼만큼 규모가 있는 거냐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파이코인과 많이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좀 많이 비슷해요. 가격조차도 이더리움과 상당히 많이 상충하게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비트코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에 가는, 네, 위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더리움이 왔던 길들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뭐냐면, 지금 현재 팀입니다. 팀이 2562팀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등록이 됐고요. 팀에는 이제 1명부터 4명이 있어요. 약 지금 8,000명에서
한 10,000명 사이가 지금 해커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팀으로 2,562팀이 참가해서 해커톤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해커톤 대회를 이더리움이 했습니다. 과연 몇 개 팀이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해커톤 대회에 몇 명이 참석했냐면 작년 11월에 이더리움에서 해커톤 대회를 했습니다. 해커톤을 했는데 규모가 사상 최대의 이더리움 해커톤 대회라고 했는데 규모가 284팀, 약 2,000명 중에 한국팀이 공동 우승을 했어요. 규모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어때요? 거의 2배입니다. 2배. 대단하죠? 그럼 여기에서 킬러 앱이 몇 개나 나오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약 1%의 킬러 앱만 나온다고 해도 2,562팀에서 킬러 앱이 나온다고 하면 약 20여 개, 약 20여 개에서 1, 2%의 킬러 앱이 나온다고 하면 20개에서 한 50개는 정말 막강한 D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유틸리티 서비스부터 상당히 많은 지금 유수의 기업들이나 또 인도의 D앱 개발자들이 지금 앱을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나면 해커톤이 끝나면 이거를 서둘러서 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1월에 안 해도 되고 뭐 3월이나 아니면 5월에 해도 되는데 1월에 딱 끝내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픈 메인넷이 3월 14일 2023년 3월 14일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IS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표준규격에서 ISO의 국제표준규격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통신이나 미디어 그리고 메시지에 사용되는 기준이 뭐냐면 ISO 20022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제가 영상을 또 만들 거예요. 우리가 디파이나 그 다음에 거래나 금융거래나 이런 걸 하려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통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야 돼요. 국제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근데 그 표준화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몇 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에 있는 그 트위터가 이렇게 해놨어요. 파이는 ISO 20022를 준수함으로 파이를 은행결 시스템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ISO 20022 신청은 2023년 3월에 시작됩니다. 이게 좀 핵심이었던 거예요. 왜 3월일까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거래 시작이 이쯤 됐기 때문에 D앱 개발과 맞물려서 오픈 메인넷과 맞물려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걸로 거의 마칠 건데 제가 내일 또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해요. 오픈 메인넷 관련된 영상을. 거기에는 오늘 제가 못다한 제가 왜 올해 2달 후에 오픈 메인넷이 열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더 번외의 내용들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픈 메인넷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3월 14일이 안 될지언정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3월 14일 아니면 6월 28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영상이 지금 담지 못했고 내일 담을 영상에는 D앱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2주 만에 그거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냐, 그 내용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D앱 개발과 함께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들 담으려고 하니까 충분히 D앱을 개발하자마자 PIOS에 장착을 해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커톤 대회를 하면서 그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저는 백서를 다시 보면서 좀 흥분됐어요. 아, 이제 다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